토마토, tomato, 나토, NATO, 이란. Iran. 뭐야? 왜 맨날 배운 단어랑 발음이 다르냐고. 일빵빵 팟캐스트 영어방송 들어봐. 그게 뭔데? 스마트폰에서 팟캐스트로 가면 세계 어디서든 무료로 공부할 수 있다고. 지금 스마트폰으로 빨리 들어가 봐야지. 돈 얘기 좀 해볼게요. 제일 궁금해. 처음으로 스텝 그 왁스님 같은 경우는 네.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얼마 정도예요? 이거 직접 말해도 돼요? 아, 그럼요. 직접 얘기하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맨 처음 했을 때는 학교 다니면서 이제 조기 취업을 한 거여서 한 50만 원? 와. 그때는 그럼 거의 그냥 알바 정도로만 보고 일을 시키는 거니까. 네, 근데 주말은 다 일하고요. 풀 12시간씩 하고 이제 평일에 하루 쉬고 했는데 한 50만 원 정도. 평일에 하루는 일주일에 한 번? 네네네. 쉬고. 이거는 뭐, 저기 걸리지 않나? 최저임금 그거에 걸리지 않나? 왜냐면 알바기 때문에, 알바가 아니라, 걸리는데, 알바도? 안 걸리던데. 안 걸려요? 네. 미용은 안 걸리더라. 안 걸리는 게. 배우는 게 고소 한번 해보세요, 고소를. 요거 방송 들으면은. 너무 조금 받는다. 일주일에 하루에 12시간 일한다는 건 굉장히 엄청난 적인데. 알바여서 그랬을 거예요. 그땐 알바야. 저 때도 그 정도는 받았어요. 하긴 예전에 제 친구 같은 경우 15만 원 받았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정말 예전에는. 15만 원 언제 6.25 때 아니에요?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그렇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금 오르나요? 지나면 많이? 이제 기본급에 이제 개월 수가 늘어날수록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오르죠. 인상. 인상이 돼요. 그게 어느 정도예요? 우린 그게 듣고 싶어요. 인상되는 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인상돼서 보통 처음에 수습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좀 끝나면 그때는 한 1년 됐다. 1년 정도 되면 8, 9, 90? 그래도 90 정도? 네. 미래를 보고 일을 하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은 그거를 당황해하는 것 같아요. 자기 내가 아까 보니까 그 스텝으로 지원하는 인원이 없다고 했던 게 내가 볼 때 요게 제일 큰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금액이 너무 그치, 적으니까. 고생하는 거 위해서 일하는 일단은 걸 위해서 너무. 몇 년을 버텨야 되는데 네. 내가 8, 90만 원 받고 몇 년을 버티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네 샵에 가서 그냥 대충 배워서 디자이너 되고 이런 경우도 많고. 근데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는 것 같아요. 미용을 오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역시 어지간히 그 일을 오래 하고 싶거나 어떤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참 버티기 네. 쉽지 않은 그 수준이다, 그죠? 페이 금전적으로는. 그래서 뭐 한 3년 정도 그렇게 많지 않은 급여에 고생하시다가 자 헤어스타일리스트로 업그레이드 됐다. 네. 그러면 확 바뀌어요? 아무래도 고데기님? 기본급 확 바뀝니까? 자체는 틀리죠. 기본급 자체는 틀리다. 어느 네, 정도요? 이제 자기 능력제다 보니까. 네. 기본급 플러스 수당. 그쵸. 자기가 하는 만큼 벌어가는 그쵸. 건데. 이제 처음에는 당연히 고객이 고정된 고객이 없기 때문에 그쵸. 처음에는 이제 기본급으로 가고요. 동네 미용실이나 그냥 개인 살롱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그냥 월급이죠. 그냥 정해진 월급. 뭐 많이 자른 네. 건 그런 거 상관없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디자이너 자체들이 생각이 좀 막, 루즈하겠다. 그렇게 되고 나태해지고 일하기 싫어하고 왜냐면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똑같이 그래서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머리를 대충 감기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군데군데 다르다니까 자꾸. 개인샵 사장님들 연락 온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는 조금 디자이너들이 열정이 안 생기기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더 많고. 조금 브랜드샵 기준으로. 브랜드샵에서는 기본은 얼마 정도 깔아줘요? 그래도 기본은 많이 안 깔아줄 것 같은데. 기본은 제가 이제 디자이너 된 그 브랜드 같은 경우는 기본급이 거의 스텝들 제일 높은 직위의 스텝들, 제일 높은 단계에 있는 애들의 스텝들 월급에서 조금 더? 그게 얼마인데? 한 100만 원 조금 넘게. 네. 기본이 한 100만 원 정도. 그 정도인데. 네. 이제 인센이 붙으니까 그거 가지고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해서 브랜드샵에 있진 않잖아요. 많이 벌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 이상은 해요, 다. 정말 막 이상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정도는 하기 때문에. 그럼 인센티브는 한 명당 얼마씩 이렇게 떨어지나요? 그건 아니고 매출에서. 매출에서. 네, 매출에서 하고. 파마 손님도 있고 뭐 네, 그러니까. 그쵸. 이제 개인적으로 요즘에 예전 매출에서 같은...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네. 몇 프로입니까? 그쵸. 네? 너무 막 꼬치꼬치 취조하고 있어 지금. 네. 얼마나 정도 돼요? 삐처리 할게요. 네? 삐처리 10%? 할게요.
삐처리, 삐, 이렇게. 20%? 처리해줄 테니까. 아니, 25%는 넘어요. 25% 넘어요? 네, 40%? 500에, 네. 40%? 그것도 매출 단가에 따라서 인기가 달라져요? 그쵸, 점점 어디까지는 조금 몇 프로, 높아요. 어디까지는 네, 몇 네. 프로. 500까지는 몇 프로, 네. 1000까지는 몇 프로. 네. 대충 보니까 500까지 25%고 500 넘어가면 30%? 30% 정도. 30%? 500에 30%. 500에 30%, 1000 1000에 하면은 40%. 아니요,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올라가고요. 아. 조금씩 더 올라가긴 해요. 32%, 33% 네, 그 정도로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짜는구나. 굵직굵직하게 짜는 제가 예전에 있던 브랜드 같은 경우는 직영이고, 워낙에 이렇게 젊은 디자이너들이 많아요. 근데 그만큼 체계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되게 실력들이 좋고, 되게 유능한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 보면은 어린 나이인데도 정말 매출을 잘하는 친구들은 정말 잘해요. 그래서 웬만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체인 미용실인데 그런 직영 같은 데서는 오히려 약간 자기들만의 그런 게 있어서 오히려 더 잘하는 경우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출을 500으로 올렸다. 그러면은 30%니까 355, 150만 원에다가 기본급 100만 원에서 한 250 번다. 그렇게는 안 되고요. 기본급에서 그냥 조금 플러스 되는 정도예요. 네, 30%가 아니고. 네. 아, 이제 알았다. 네. 드디어 다 알았어. 매출 얼마까지는 최소한 유지. 네, 왜냐면 처음에는 손님이 없으니까 3개월 정도는 이제 밀어주는 게 있어요. 손님들 오면 처음에 무조건 이제 배팅을 해주는 거죠. 이제 제 손님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저는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손님을 만족시켜주면서 그렇게 자기 손님을 만들어야 되는 그 기간을 한 3개월 정도 주고, 그 3개월까지는 못해도, 잘해도 기본급은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이 지나면, 만약에 기본급에 하나는 매상을 못할 경우에는 기본급도 못 가져갈 수도 있죠. 네. 완전 이제 올 계약직이구나. 근데 이제 그런 게 싫고 이제 자기는 그냥 고정적으로 조금이더라도 받고 싶다 하면 그냥 개인샵에 있는 게 편하고요. 자기는 내 능력을 마음껏 펼칠 테다. 나는 돈 많이 벌겠다 하면 브랜드에 뛰어들어서 죽어라 살아라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버는 분들은 얼마 정도 가져가요? 저 예전에 일했던 데는 직영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그런 정보들을 알 수 있거든요.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에 한 7,000 매상 찍는다고 들었어요. 그분이? 매상을? 네, 매상을. 그럼 매상을 거기에서 7,000을 하면 30%하면 37에 20. 30%가 아니고 그 정도로 매상을 하면 프로테이지가 올라가잖아요. 거의 50% 가까이 돼요. 이야, 그러면은 한 3,400. 네. 월에? 네. 월에. 가져가는 게? 네. 할만하네, 이거. 네. 야, 그 정도면 그거는 거의 그 직영점의 브랜드 안에서도 스타급으로 이제 존재하는 사람이고. 그래, 스타급이라도. 네, 스타급이죠. 거의 뭐, 잘 나가는 연예인 수준인데. 네. 잘 나가는 거는까지는 아니지만 괜찮은 연예인이죠.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이제 밑에 친구들도 이제 꿈과 희망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많이 쉬고 일하고. 전문용어로 내자로 희망 고문이라고. 네, 그죠. 맞아요. 희망 나도 고문이에요. 저렇게 돼야 되지. 네, 맞아요. 그런 목표치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평균으로 하면 평균으로 하면 보통이요? 네. 근데 워낙에 차이가 많이 나서 잘 버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 브랜드에서 잘 벌고 못 번 사람은 못 버는 사람들은 진짜 요즘에는 그냥 개인샵에서 기본적으로 기본급이 한 100만 원 좀 넘는 걸로 알고 1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샵 같은 경우. 네, 개인샵. 그러면은 브랜드샵에 비슷한 지금 우리 고데기님이랑 비슷한 짬밥 정도의 비슷한 또 하는 분들은 대부분 뭐 한 달에 한 300-400 정도 가져가요? 쉽지 않아요, 그 정도도? 그게 빡세요? 제가 예전에 있던 미용실 같은 경우는 똑같은 브랜드긴 한데 직영 체제고 워낙에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단가도 훨씬 더 세고 커트도 막 25,000원, 3만원 이러고 커트도 파마도 엄청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도 그리고 많고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어서 더 그랬던 것도 있는데 브랜드 인지도가 훨씬 더 고객님들한테 좋다 보니까 똑같이 일을 해도 그 브랜드에서는 조금 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쉬는 날 포기하고 나와서 일도 해야 되고 이런 여건이 조금 안 좋기는 했지만 그만큼 힘든 거에 비해서 돈은 많이 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네. 얼마요? 그래서 얼마냐고요? 우리 그게 궁금해. 직업이니까. 사실은 그때는, 이 직업은 돈 얘기를 떠나서 할 수 없거든. 사실 그때 만약에 제가 거기서 자리를 잡은 미용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한 3-4개월 일하고 거의 한 300-400 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삼사개월. 보통 고데기님 정도 잠밥에 어느 정도 일 좀 하는, 어느 정도? 네. 보통 정도 일 하시는 분들은 한 3,400 정도는 찍어갈 수 있다. 네. 잘하면 더 벌 수도 있고, 게으르면 그쵸. 좀 더 못할 수도 있고. 네. 그러면 그만큼 그렇게 일을 하려면 보통 쉬는 거는 한 달에 몇 번 쉬어요? 요게 지금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아마 하면 거기서 한 조금 더 밑으로 쳐야 되나요? 솔직하게? 에? 솔직하게? 조금 더 밑으로 아니, 쳐야 되나? 아니. 평균치? 생각보다는 괜찮네, 수입이. 그 정도면. 그건 어느 정도 브랜드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포기하고 일에 조금 열중했을 때 그 정도의 벌이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아니 좀 실컷 다 쉬면서 하면 밑에서 치고 들어오는 후배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원장님 입장에서도 그만큼 열심히 하려는 그치.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해주려고 그치, 하기 그치. 때문에 뭐 이제 갓 디자이너가 된 아이들은 얼마나 열정이 넘치고 애들이 막 파르파르 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쉬고 막 정말 일에만 매진해서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들한테 처지지 않으려면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경력이 있다 보면은 조금 그런 게 어려워지기는 하죠. 근데 조금 열심히 했을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열심히 했을 때 안 쉬고 일을 했었어요. 왜냐면 한 달에 한 번도 안 쉬고? 한 3개월 정도 안 쉬고 했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체력도 이거 엄청나게. 보통 한 1년은 기본적으로 안 쉰다는 게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일반적으로? 네. 왜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일을 하는 거고 그만큼 자리가 잡히지 않았을 때 일을 쉬는 거는 데이트는 언제 해, 그럼? 데이트 못 하겠다. 전 디자이너 되고 나서 보통 연애를 시작했던 것 같고요. 거의 연애는 못했던 못했. 것 같아요. 시간적인 게 너무 여유가 없어서. 평일에만 쉬고 거기다가 맨날 스텝 때는 연습도 늦게까지 해야 되고 아침에 맨날 일찍 연습도 교육 가야 따로 되고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뜬금없는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네. 돈 얘기는 대강 알겠고요. 네. 남자친구 있으시잖아요. 네. 아, 있군요. 그 남자친구분 머리는 직접 해주시나요? 나 그런 게 궁금해. 네. 직접? 오. 네. 집에서? 아니요. 샵에 샵으로 데리고 오라 와서? 그래서? 네. 아무도 없는 휴일날 샵으로 데리고 아니요, 와서? 그건 아니고 그냥 일할 때 오는데. 오게 해서? 네. 아. 평가할 때 오라고. 그래 또 계산하고 남자친구는? 네. 매출 남자친구 데리고 네, 와서 좀 싸게 이렇게 해서 해주시죠. 아, 싸게? 직원가로? 네, 네, 네. 몇 프로 디시되나요? 직원가는? 50%. 진짜요? 저도 좀 해줘요. 다음에. 가족만 50% 되는데. 아, 진짜요? 네. 뭐 이렇게 방송하고 같이 녹음하면 가족이지 뭐. 네. 농담이네요. 아, 그렇구나. 집에서 이렇게 특별히 남자친구를 위해서 특별히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집에서요? 네. 장비가 없어 안 되나? 미용실 나가면 일을 하기 싫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하긴 개그맨들이 집에 맞아, 가면 안 집에서 안 웃긴다더만요. 웃겨. 네. 것처럼. 집에서 사실 근데 부모님이나 뭐 동생들 머리는 해주긴 해요. 아, 간단하게끔 이렇게. 네. 본격은 하지 않아도. 네. 나 또 궁금한 건 자기의 머리는 누가 해요? 자신의 다른 머리. 사람이 해주죠. 다른 뭐 자기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그쵸, 자기가 직접은 못하니까, 친한 동료나 아니면 예전에 같이 일했던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한다든지, 뭐 스승님한테 가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요. 미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머리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까탈스러워서 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기 때문에 인증된 사람한테만 가서 하죠. 아무한테나 가서 하지는 않죠. 그러면 스타일리스트가 자기 머리를 부탁하는 사람은 실력자네요, 진정한. 네, 그렇다고 보죠. 그렇다고 보죠. 네. 알겠습니다. 요 약간 다른 질문인데 여기 내용이 없어. 이건 뭐 카트해도 되는데 편집해 주십시오. 들어보고요. 그 파란색 클럽이라는 거 한참 유행했던 미용실 있잖아요. 아, 파란색 클럽. 파란색 클럽. 그게 한동안은 동네마다 다 있었거든요. 아, 가격도 동남아에도요? 아니 동네마다. 아, 근데 발음이 이상한가? 동남아. 동네마다 균형이 이상한 거죠? 죄송합니다. 네. 가격도 5,000원씩 되게 네. 쌌고 근데 갑자기 또 다 없어졌어. 10년 전에 한번 갔는데 성수에 살 때. 나는 자주 갔었는데. 네. 셀프 막 샴푸해야 네, 되고. 셀프로 하고. 왜냐면 나 같은 사람은 원판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주변이 되게 이런 게 좀 깔끔하게 좀 돼 있어야 그나마 좀 덜한데 너무 이제 뭐 상고머리나 너무 학생처럼 막 깎아줘가지고. 그리고 못 이 땡기겠더라고. 그 미용사분이 자주 바뀌더라고요. 거기. 그 아무래도 네, 거기는 유동인구가. 네. 근데 그런 데는 이제 디자이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력이 일단 부족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막 연습하기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막 바리깡 이런 거 짧은 머리 연습하기가 좋은 곳이죠. 그럼 네. 파란색 클럽이 네. 연습하는 그런 네. 적이었구나. 왜냐면 그런 데는 거의다가 이제 스타일을 신경 안 쓰고 그냥 말 그대로 깎기만 잘해주면 그렇죠, 되는 그렇죠. 손님들이 그러니까 오니까. 하나로 다 끝내시니까. 네.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짧게 자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깡 치는데 뭐 25,000원, 3만원 내라고 하면 돈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스타일이 없이 그냥 막 짧게 자르시는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많이 만져보기가 힘들거든요. 브랜드샵에서는. 그러니까 돈은 많이 커트 비용은 받지만 그만큼 사실상 실력이 조금 그런 데에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그런 데 가서 막 커트를 하면서 부담 없이. 그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 자르시는 분이 하루에 얼마나 해요? 그랬더니 한 50명씩 쳐요. 그러더라고요. 네, 많이. 진짜 커트만 그냥. 50명씩 쳐요. 막 그냥 한 10분, 5분이면 다 칠 거예요, 아마. 한 분 할 때마다. 머리도 자기가 감잖아요, 거기는. 네, 직접, 네, 직접 그냥 막 감아요. 셀프로 하라고. 아니, 잘하는데 직접 감고 샴푸를 의뢰하면 1,000원인가를 더 냈어요. 네. 그랬구나. 그리고 막간입니다. 중요한 건 가위질은 거의 안 했어요. 그쵸. 다 바리깡으로 다 바리깡이면. 해결했어요. 그냥 짧게 치는 머리만 그냥 자르는 거. 제 스타일은. 맞아. 뜬금없는 질문. 네. 저희 헤어스타일 어떻습니까? 저희 오늘 또 YD님이랑 나 오늘 진짜 신경 썼어. 헤어 디자이너라고 그래서. 네? 어때요? 자, 전문가로서 저희 오늘 스타일 어떻습니까? 헤어스타일. 제가 해드려서 만족합니다. 네. 저는 그럼 객관적이겠다. 직접 하신 게 아니니까. 저는 어때요? 저는 항상 제가 이렇게 요구를 해요. 디자이너 분이 하지 별 말씀 않고. 없으시잖아요. 네, 그냥 별론가 깔끔합니다. 보다. 깔끔해. 별론가 보다. 파란 클럽에다 넣으시 그러면은 저와 같은 체형한테 어울릴 만한 머리는 어떤 게? 지금 어울리세요. 아, 어울려요? 네. 네. 약간 강호동 스타일이잖아요. 약간. 짧은 짧게. 머리 어울리신. 그러면은 교육을 네. 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스태프분들 같은 경우는 교육을 어떻게 받는 시간이 따로 있나요? 이제 본사에서 따로 이제 일정이 나와요. 아, 네. 교육 일정이? 네네. 아. 그래서 이제 그 기간별로 이제 다 나눠져 있어요. 뭐 이제 파마, 드라이, 컬러, 이제 커트 이래서 커트가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요일에 맞춰서 찾아가서 네네 쉬는 날. 쉬는 날 네, 쉬는 날 가는 샵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일과 중에 한 날. 일 중에 교육 휴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갔다가 다시 샵으로 오고 일하고. 그러면 그게 한 일주일에 뭐 몇 번 이런 식이에요? 아니면 한 달에? 일주일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도 있고 또 이제 많이 들을 때는 한 달에 2-3번 또 들을 수 있고. 이것도 브랜드마다 교육이 되게 달라서 제가 있던 데는 교육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2-3번은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되고. 그럼 가서 누구를 상대로 교육해요? 머리? 커트 배울 때는 자기가 모델을 직접 섭외해서 그 모델을 와서? 네 직접 이제 자기가 디자이너 됐다고 생각하고 실습을 하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뭐 마네킹 갖고 하는 건 대신에 아니고. 그쵸 사람 머리에다가 해요. 처음에는 근데 마네킹에다 하는데 어느 정도 디자이너 되기 직전에 실습을 하면서 교육을 할 때는 사람한테 직접 해야지. 모델을 네. 그냥 아예 섭외를 해 와서 네, 앉혀놓고 네. 뭐 실수를 하건 쥐를 파먹건 네네. 일단 대신에 이제 뭐 공짜로 해주는 거니까 뭐 지인을 데리고 오던지 아니면 이렇게 소개받아서 오던지 해서 그런 교육 사람 받으실 때 연락 주세요. 네. 디자이너 되면 처음으로 디자이너 네. 생활할 뭐 때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막 레게 해도 되고. 그렇구나. 네. 머리는 일본이 제일 잘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일본이요? 그쪽 업계 계신 일본이 분으로서는.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는 많이 빠르죠. 발달돼 있고 그리고 일본 애들을 보면은 항상 보면 머리가 먼저 앞서 나가긴 해요. 색깔이 걔네들은 색깔을 많이 넣더라고요. 남자애들도. 그러니까 알록달록하더라고 그냥 걔네들은. 그치, 걔네 어릴 때부터 눈썹솜질 하니까, 일본 애들은, 남자들도. 네, 남자는 눈썹솜질 다 해요, 일본 애들은.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 애들하고 일본 애들하고 남자 딱 쳐다보면 얼굴이 되게 말끔해 보이는 게 일단 거기서 오는 거예요. 아 눈썹 손질.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거의 다 해요, 애들. 그리고 수염 갖다 붙이고. 수염을 붙여요? 수염 붙이는 수염이 있어요, 이렇게. 아 어쩐지. 이렇게 본드 같은 거 발라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두드리면 수염이 이렇게 생겨요. 어쩐지. 네. 수염이 그렇게 날 수가 없거든. 나도 네. 수염 길려고 그랬더니 나는 간신처럼 여기만 나더라고. 그래서. 네, 우리나라 애들도 요즘 많이 해요. 이 수염이 붙이는 이렇게 거구나. 이쁘게 이렇게 딱 생긴 애들은 붙인 수염이 많죠.
그 어지간히해서 그렇게 잘 안 되거든, 수현님. 아,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나나 싶었지. 그러고 있어요. 몰라요? 처음 들었어. 일하면서 제일 힘든 건 어떤 거예요? 고데기님 입장에서. 골뱅이. 골뱅이. 힘든 거는 많죠.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몇 가지 얘기해봐요. 어떤 게 힘들어요? 일단, 손님들이 사진을 가져와서, 원빈 사진을 가져와서, 원빈처럼 해달라고. 흔히 있는데. 네. 전 정말 서비스직만 아니면 얘기하고 싶어요. 네 얼굴을 말아. 얼굴만 빼고 머리만 똑같이 만들어드리겠다고. 근데 사실 틀리거든. 제가 왜 찔리죠? 제가 전에 한번 하정우 사진을 들이면서 고데기님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불과 몇 달 전에. 내 얘기인 것 같네요. 네. 사실 그래요. 머리는 정말 똑같이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머리는 똑같이 해도 그게 일단 어울려야 되니까. 네. 그 사람 머리통이 어울려야 되니까. 걔네들은 연예인이니까 뭘 해놔도 예쁘고 멋있어요. 저번에는 한번 그 아저씨 했을 때 원빈이 원빈. 빡빡머리였잖아요. 네. 정말 진상같이 생긴 손님께서 오시더니 원빈처럼 똑같이 잘라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정말 삭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삭발만은 하지 마시라고. 왜냐면 별로 안 어울리실 것 같다 이랬는데 너무나도 괜찮으시다고 자기는 원빈처럼 똑같이 해주면 된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거기다 대놓고 하지 못하겠다는 말은 못하고 저는 머리만 똑같이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원빈 머리는 차마 너무 짧아서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길게 잘랐어요. 그랬더니 아니 왜 이렇게 짧게 잘랐냐고 내가 원빈처럼 똑같이 해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제가 좀 당황한 적이 있죠. 그래서 직접 확인을 시켜드리면서 고객님 눈으로 확인해야 되거든요. 머리 길이를 확인시켜드렸죠. 원빈이 훨씬 짧으시다. 이거는 원빈이기 때문에 멋있는 거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불가능한 주문은 아니지만 고객한테 어울리지 않는 주문. 친한 손님들한테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요. 연예인 사진 이렇게 봐서 해달라고 하면은 이거 얘는 연예니까 가능한 거다. 일반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 고객님들도 인정하세요. 그렇구나. 또 사실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헤어 스타일리스트가 솔직히 말해서 미모도 중요하죠. 네.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갖고는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모가 괜찮은 선생님들이 손님이 더 많지 않아요?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은데, 그죠? 고데기님이 제일 남자 많죠. 고객님이 좀 많으세요. 뭘 남자 고객님? 아니야 그거는 진짜인 줄 알잖아. 방송에서. 성형외과 상담실장들이나 그렇죠. 이런 분들이 엄청 이쁘잖아요. 네, 이뻐야 손님한테 더 신뢰를 주기 때문에. 근데 미용은 조금 자기 관리를 더 해야 되는 직업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거든요. 사실 좀 잘생기고 이쁜 사람한테 호감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치근댁 때는 남자 손님도 많겠다. 치근대는 남자 손님이요? 막 밥 먹자고 막 그런 사람. 요즘에는 방송하자 그러고 막. 한 번만 방송하자 그러고. 치근대는 손님 많죠? 제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이제 왁스님한테 넘어간 거 아니야 이제?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관리를 하려고. 어때요 왁스님? 그런 손님 많아요? 아니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네. 있는 그대로 너무 얘기해봐요. 방송 멘트 하지 말고. 진짜 없어요. 그래요? 네.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남자분들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브랜드샵 오면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원래 평상시 같으면은 그게 술집이나 뭐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하실 분들이 오히려 미용실 오면 조용하신 분들도 되게 많고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 환경이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나도 괜히 점잖아지더라고요. 조금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럼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또 힘든 건. 힘든 거요? 그런 진상 그러니까 어려운 주문하는 손님. 골뱅이 말고. 그리고 요즘에는 고객님들이 워낙에 서비스나 이런 거를 많이 만족을 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뭐라고 해야지? 자기 원하시는 그런 스타일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데에 만족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커피 한 잔에 만족을 한다. 네,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보다는 조금 서비스라든지 그런 거에 만족 못 하시면 더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분들은 되게 머리에 예민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머리는 그냥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크게 막 신경 안 쓰는데 뭐 서비스 하나에 뭐 이렇게 틀어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되게 여러 부류의 고객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커트하고 이제 머리를 이렇게 좀 덜 털어준다든가. 네네. 아니면은 뭐 조금 대기 시간이 길어졌다든가. 아니면 뭐 예약했는데 예약 시간을 못 지켰다든가. 뭐 이런 거에 조금 화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냥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그걸 다 맞춰드려요. 저희도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이 일을 하는 거라 보니까 예약을 하셔도 시간을 못 맞춰드릴 경우도 많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좀 난감할 때가 있죠. 오케이. 그럼 왁스님은 힘든 게 어떤 거예요? 제일 힘든 거? 밥 시간 때 잘 못 먹는 거? 하긴 제일 중요해. 사실 먹는 게 제일 중요한데. 밥 제대로 주지도 않는데 밥 시간도 안 지켜주고. 완전 안 줘. 밥을 김하고 밥만 주. 사 먹어요? 아니, 밥은 돼 있고 이제 반찬이 따로 오는데 이제 고객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맞춰서 못 먹거나 이러면 굶고 이래. 저도 모르게 이렇게 슬슬 짜증이. 그쵸. 배고픈데. 어디서 먹어요? 먹을 장소가 있나? 직원실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 있구나. 네. 그러면 이게 직업병처럼 위장병 이런 거 진짜 많이 걸렸다. 네. 왜냐면 밥 대놓치니까. 네. 거의 막 일 끝나고 늦게 막 술 먹으면서 먹는다든지 막 이렇게 끼니 때우니까 거의. 그리고 사실 미용실에 일하면 반찬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잘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요? 네, 되게 형편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인스턴트나 이런 거 하거나 군것질 하거나 막 이러면서 그냥 때우거나 그냥 그렇게. 그거는 내가 볼 때 미용계 계신 우리 원장님들이 좀 신경 써야겠다. 일이 힘든 만큼 먹는 걸 잘해줘야지. 해서 바꾸는데도 비슷해요. 솔직히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물론 신경이 쓰고 싶지만 오너 입장에서는 쉽지 않지. 당장 손님 있고 하는데 손님 치는 게 매출이 우선이지. 그쵸. 그게 난 그 심정이 직원과 오너의 생각이 다른. 나 같으면 아예 점심시간 없을 것 같아. 진짜. 또 다른 건 없어요? 힘든 거? 또 있어요. 손님, 치근대는 거? 아니요, 그런 거 말고,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스태프들이 있으면,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이제 해주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스태프들 간에 이제 배우는 그런 과정도 있고, 선생님처럼 똑같이 잘할 수는 있는데,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못 믿었거나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스태프들이 시술을 들어가거나 이러면, 시술이라고 그래요? 네, 시술을 들어가면, 이제 좀 그러신 거죠. 이제 좀 신경 쓰이고 잘못될까봐 불안해하시고 이런 게 좀 있어요. 처음 오는 사람한테 해야겠다. 내가 스텝인지 모르는 사람. 그럴 때 표현은 못하지만 사실 좀 서운하겠다, 그죠?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손님들도 오히려 내가 더 잘하는데. 반응이 틀린 분들이 계세요. 스태프들한테는 막 엄청 까탈스럽게 막 진상처럼 JS 고객님처럼 그렇게 하시다가 선생님한테 오면은 되게 천사가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막 이러면서 착하게. 대하는 게 달라요. 그런 게 조금 스텝 때는 많이 서럽고 막 이런 부분이 있죠. 혹시 이런 거는 이제 내 고객이었는데 갑자기 내 옆에 동료 선생님을 찾는다든가 그치. 그런 거는 어때요? 그런 경우 많아요. 까이는 경우. 사실은. 네. 그런 것도 기분이 근데 안 이제 좋겠다. 손님들 입장에서도 본인 고객님들 입장에서 자기 스스로가 조금 미안한 감정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 쉬는 날에 오신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죠. 그쵸. 네.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샵 처음 갔을 때는 원래 전 고데기님이 아니었거든요. 다른 분이 계셨는데 고데기님 온 걸 보고 제가 바꿨잖아요. 그럼 그분한테는 까인 거네. 아니, 그분이 저한테 이제 까인 그러니까 거죠. 그분한테 사실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갈 때면 올도 봤어. 근데 올도 봤는데 손님들이 대부분 미안하더라고.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분이 날 기억하는 것 같아. 정확하게. 왜냐면 뭐 머리를 여러 번 했으니까 그분한테. 날 정확하게 기억하고. 올 때마다 아픈 기억이 나시겠다. 그 선생님은.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워낙에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 뭐 한 번 저한테 했다고 해서 그 고객님이 영원한 서로 고객님이 선생님들끼리 그 약간 그런 건 없어요? 네, 내 그런 손님인데 없어요. 이 친구가 뺏어갔어 막 이런. 근데 그러려니 해요. 왜냐면 다 복불복이니까 똑같아요. 서로 다른 가시는 분들 있고 제 고객님들이 또 다른 선생님한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저 찾아주시는 고객님들 최선을 다하는 게 저는 그냥 중요한 것 같아요. 앞전에 하신 분도 엄청 친절했어요. 아주 과도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했어요.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너무 친절해서 불편하다. 근데 그 얘기하는 것조차 결례가 될 것 같아서 자주 뵐 것도 아닌데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죠. 제가 전해드릴까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네, 제일 친절하신 분 있죠? 네네. 그분이에요. 지금 방송 나가요, 지금. 좋은 점이기 때문에, 뭐, 얘기하긴 그렇지만, 사실은 너무 모든 게 과도하면 불편할 수도 있고. 오히려 부담스럽지. 그렇지. 그런 게 있어. 네. 좀 편안하게. 호주머니에 해야 돈 좀 되는데. 많이 들었으면, 호주머니 터지듯이, 적절한 비용은 아닌 것 같다죠. 죄송하고요. 그러면 혹시 손님 중에 이런 손님도 있어요? 와가지고, 그냥 선생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손님들도 있어요. 네. 그런 손님이 정말 제일 난감한 손님들이죠. 난감해요? 그치. 네. 뒷말이 많을 수 있는 고객님들이고, 그렇지. 제일 무서운 고객님들이에요. 제일 조심해야 되는. 아. 맘대로 하라고 해서 맘대로 하면 큰일 나는 고객님들이에요. 네. 나 그렇게 해야겠다, 앞으로. 정말 난감해요. 하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네. 어느 정도는 틀을 얘기해 주셔야 맞춰서 해드리는데, 좀 짧게, 뭐, 정리, 이쪽은 요래, 저쪽은 저래. 대강적인 자기 원하는 건 어느 정도는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쵸. 저 정도는 어때요? 저 정도는 보통이죠? 네, 보통이에요. 네, 보통이에요. 보통이에요. 까탈스러운 손님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좋으신 고객님이죠. 아, 그죠. 방송 나오라고 지금도 그래요. 네. 또 있어요? 힘든 거? 없으면 넘어가고.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럼 반대로 좋은 거는요? 일하면서, 진짜 이럴 때는 기분 좋다든가, 보람된다든가,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라든가. 뭐, 그런 날? 매출 뭐 2천 찍었을 때, 뭐 이런. 5천 찍었을 때. 그냥 이제 사람을 상대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이랑 개인적으로 이런 친분도 쌓아가면서 이제 서로 많이 친해지고 신뢰가 생기고 이제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머리는 다 디자이너들이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실력이나 이런 거는 딱히 못하지 않는 이상 비슷비슷한데 그 안에서 저를 찾아준다는 거는 그만큼 저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신뢰가 쌓여 있다는 거고 만족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 이제 특별하게 이제 정말 매니아처럼 저를 좋아해 주시고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이 있을 때 이제 그런 미용을 하면서 되게 뭐라고 해야지? 그런 자신감도 더 많이 생기고, 기분도 되게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일할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누구나 예측 가능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네, 일을 네.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게 그런 거군요. 네. 다른 데는 없어요? 보람을 다른 느끼는 거요? 이런 것도 있겠다. 예를 들면은, 커트하러 왔던 손님이, 그렇지. 네. 갑자기, 나 오늘 기분 좀 그런데, 파마 좋은 걸로 좀 해주세요. 비싼 걸로. 그럴 때 좀 기분 좋지 않아요? 그런 것도, 그쵸. 그런 것도 그렇죠. 네. 아니,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이제 내 맨날 가던 미장원 있었는데, 맨날 커트만 하니까 미안해서, 오늘은 한번, 염색을 한번 해볼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그냥 브릿지 좀 막 넣어주세요. 했다가,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욕 무지하게 넣어먹고, 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와서 막 커트 하시다가 뭐 이렇게 막 얘기하면은, 뭐 두피 케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막 하면, 혹 하시고 막 이렇게 그 자리에서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혼나고 환불을 하신다거나 환불? 해가고서 환불? 네, 막 그런 경우도 가끔 환불은 좀 심했다. 지금 아주 그냥 와이프가 이제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피 케어를 예약해놓고 환불한다? 받아 서비스 그거를 받아놓고? 이렇게 뭐 한다고 메테를 이렇게 하셔놓고 이제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이제 그거를 금액을 얘기하니까 이제 까무러치는 거죠. 와이프가 미쳤다고 당장 가서 하고 와 막 이러면 뭐 약간 얼마나 하거든. 가서 막 된통 당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경우도 있고. 저는 사실 머리에는 별로 손을 많이 안 대는 편이라 거의 뭐 커트만 하고 사는 거거든요. 어쩌다가 뭐 몇 년에 한 번씩 파마 정도 하고. 네. 작년에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파마를 한 번 했는데 그거 우리 고데기님이 해주신 거예요? 네. 핑크 파마. 그게 뭐예요? 아닌가? 핑크 파마 하신 거 아니었어요? 그때 한번 봤을 때. 붉은 파마. 연예인처럼 멋있게. 그거였나? 연예인처럼. 연예인. 머리만 연예인처럼 해드렸죠, 제가. 뭐라고요? 머리만. 네. 근데 이게 머리가 특히 여자는 모르겠는데 남자 입장에서 사실 머리를 좋은 데 가서 깎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자기가 뭐 왁스로 관리하거나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좀 부지런을 못 떨어서 아침에 사실은 왁스를 바르긴 바르는데 머리 감아서 말려가지고 그냥 손에 발라서 막 전체를 그냥 대강 발라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잡아보는데 안 되죠. 그리고 그 스타일링이 오래 안 가. 맞아. 맨날 내가 고데기님한테 야단 듣거든요. 머리를 말릴 때는 이렇게 드라이기로 이렇게 옆에 눌러서 말리고 맨날 나한테 알려주는데 안 돼요, 그게 집에서. 아침에 그 바쁜데 늦잠 자고 막 일어나가지고 서둘러 가야 되는데 그건 누가 어지간한 남자 힘들지. 다 그래요. 고객님들이 이제 듣기 싫어하세요. 맨날 올 때마다 맨날 얘기. 잔소리식으로 하는데 고객님들은 집에서 안 하시니까.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거 맞죠? 그렇죠. 머리 예쁘게 해드려도 집에서 관리를 못 하시거나 평상시 이상하게 하고 다니면 제가 한 머리가 이상한 머리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싫어서 오실 때마다 이렇게 항상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는데 고객님들 항상 똑같은 말 들으니까 좀 그러실 수도 있어요. 고데기님 그건 몇 년 정도 하신 거죠? 10년 차예요. 와. 잡사 얼마네. 잡사 나올만해. 생각보다 되게 동안이세요. 이 일하면서 그간 10년 동안 제일 기억에 남는 일 있어요? 기억에 남는 일이요? 네. 뭐 쥐를 파먹었다든가 뭐. 쥐를 파먹었다? 아니면 처음에 막 할 때 머리를 잘못 깎았다라든가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기억에 남는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처음에 디자이너 됐을 때는 이제 실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쵸. 경험도 없고 이제 실력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충분해요? 실력이? 그럼요. 발끈한다 또. 지금은 그런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너무 어린 나이에 디자이너가 됐잖아요. 제가 일찍 시작해서 일찍 디자이너가 된 거는 맞는데 사실 디자이너 생활은 너무 어린 나이에 되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거든요. 손님들이 좀 얕잡아 보는 것도 있고 어리면 좀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텝들을 약간 그렇게 고객님들 생각하듯이 어리면 아 얘가 경력이 있을까? 뭐를 잘할까라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해야 되고 성숙해 보여야 되는 게 미용에서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디자이너가 23살에 디자이너가 됐잖아요. 되게 어린 나이인데도 그때는 정말 이제 나이 들어 보이고 싶어서 막 머리도 되게 기르고 화장도 되게 진하게 하고 손님들한테 28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일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오히려 네. 그래야지 손님들이 신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많았죠. 초급 디자이너고 잘 경력이 없으니까 힘든 부분이 많아서 디자이너가 빨리 되는 것만은 좋은 게 아니다. 스텝장을 더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런 생각만 그지.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을걸? 그쵸. 돌아가기란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뭐 디자이너 생활을 그냥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블루클럽이나 이런 데서 좀 배우는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모를까. 스텝으로 돌아가는 건 힘든 일이고. 그런 식으로. 급한 전화 받으세요? 아니요. 안 받으세요. 왁스님 같은 경우는 네. 일부러 좀 화장을 좀 나이 들어 보이게 하고. 아니요, 전 그런 건 아니에요. 얼굴이 늙어 보여가지고. 그렇게 인정을 하시면 내가 칠 수가 없어. 고객님들이 말씀하시면 다 이제 20살 중반대로 많이 보셔가지고 이젠 그러려니 해요.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좋은 거 오히려 같아요. 얕잡지 않으니까. 봐요. 왁스님 같은 스타일이 이거 우리 직업 얘기랑 관계없지만 사실은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어려 보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대로 봐요. 그대로. 네? 제가 아니 진짜로요. 제가 20살 때 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내 위에 선배들이 날 보고 다 인사했어. 복학생이고. 군대 갔다 온 복학생이랑 다 인사를 하더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40줄이잖아요. 그쵸, 한번 하잖아. 그렇게 안 본 거거든. 날 30 초반으로 본 거야, 지금. 아니. 솔직히 더 봤죠. 아니, 저는. 더 봤죠. 솔직히 더 봤죠. 아니요, 솔직히 더 보진 않았는데. 더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날 30 초중반으로 본 거야. 초중. 아니, 더 봤어요. 얼굴에 진정성이 나오잖아. 근데 내 같은 얼굴이 그랬다니까요. 제가 머리를 너무 젊게. 동안은 내가 지금까지 봤던 중에서 논산 때, 우리 작가님. 작가님 정말 동안이에요. 완전 동안. 딱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 처음에. 생각났다. 김한선 씨 같아. 김한선 씨가 어릴 때 되게 성숙해 보였지만 김한선 씨보다 더 이쁜 얼굴. 김한선 씨보다 더 이쁜 얼굴. 지금은 나이 들어도 되게 어려 보이잖아요.
그런 컨셉인 거지. 왁스님 얼굴이 지금 보니까 김한선 씨랑 약간 형태가 비슷한데 내가 봤을 때는 훨씬 이쁜 얼굴. 잡수다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40회 파티 때 오실 겁니까? 왁스님? 우리 파티 때? 예? 야, 또 40회 때 또 그럼 남자만 오겠구나 또 또. 남자만 오겠네. 또 남자만 오겠어. 아유. 우리 20회 파티 할 때 말이에요. 엄청나죠. 항공 스튜어디스 편에 나오셨던 우리 그분 보겠다고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왔습니까? 나는 뭐 군대 모임하는 줄 알았어. 남자분들 좀 자제해 주시고요. 왁스님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머리를 감는데 머리에 뭐 이상한 게. 아니, 죄송합니다. 그거 아니고 들은 건 있어요. 아. 제가 겪은 거는 말고. 좋아요. 네. 한번 해보세요. 이제 남자분들 머리 짧게 치거나 하실 때 옆에 이제 가위를 이렇게 치는 게 많이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실수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귀를 모르고 이렇게 자르는 경우가 다치게 있잖아요. 하는 네. 일을. 근데 이렇게 단골 고객님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살짝만 잘라도 피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네, 그쵸. 근데 이제 너무 깊게 파서 이제 살을 이렇게 뜯어주신 거예요. 오. 그럼 이제 봉합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오. 그래서 봉합수술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고객님께서 이제 많이 화가 나셔서 이제 그 봉합수술비에 이제 그분이 이제 강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는 동안 이제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서 1,000,000원을 받아갔다. 네. 근데 진짜 귀 한번 그럴 수 있겠다. 그 스타일리스트는 완전 죽 썼네요. 그달은. 가위질이니까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이거 귀 같은 경우는 살짝만 긁혀도 피가 엄청 나요. 저희는 그렇죠. 귀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기가. 저희는 항상 가위질하니까 손을 가끔씩 이렇게 벨 거 아니에요. 살짝만 이렇게 그냥 스친 건데도 피가 엄청 나면은 손님들은 막 진짜 손 자른 줄 알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막 대회밴드 감아도 피가 막 계속 넘쳐나니까. 그치. 그럴 때도. 위험한 직업이다. 원래 그런 가위나 이 날카로운 거에 살짝만 매도 피가 많이 나요. 네, 그런 게. 맞아요. 뭐 이래 어디 부딪혀가지고 살찌어지고 이런 거보다도 많이 나지. 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가 한번 고맘때였던 것 같은데 우리 엄니가 날 여기 집에서 머리를 깎아주다가 마당에 앉혀놓고 잘라주다가 바가지 씌워놓고 뒤에 목에 가위를 잘못돼서 여기 벤 거예요. 벤 건지 살점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런데도 병원 안 갔다? 된장 바르고 상아가루라고 알아요? 상아가루? 코끼리뼈? 옛날엔 상악가루 그것도 갑오징어 네, 오징어 뼈가루 갑오징어인가? 오징어 뼈가루 그거를 우리는 코끼리뼈라고 갑오징어 뼈예요. 그런 거예요? 그거 이렇게 갈아가지고 맞아. 갈아가지고 이렇게 맞아. 피나는데 바르고 이랬잖아요. 그거면 지혈제 역할하고. 제가 어릴 때 그 초등학교 구름사다리 같은 데서 놀다가 뒤로 뚝 떨어져가지고 뒤통수 깨져 피가 막 난 적이 있어요. 된장 발랐잖아요. 된장 발라요. 네. 병원 안 가고. 감나무에서 떨어지면 똥물 먹고. 강하게. 네? 감나무에서 떨어지면 똥물을 먹고. 요건 처음 듣는데. 그래요? 시골에 가면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 똥물도 이야기 많이 벗어나는데 이 똥물도 굉장히 푼지 오래된 데 가서 퍼요. 왜냐면 그래 약효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국물만 쫙 뽑으면 색깔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마시고 있는데. 나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보통 횟집 요리사들 같은 경우는 자기 사시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 헤어 선생님들도 자기 그 연장이 따로 있나요? 네. 있죠. 그냥 다 물건은 다 연장? 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사는 거예요? 네. 자기 돈으로? 장인한테 뭐 받아온 그런 메이커 그런 건가요? 네, 가위가? 아무래도 이름 있는 그런 브랜드에서는 사는 그러면 거고. 심지어 쓰는 왁스나 스프레이 같은 것도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쵸. 그래요? 주는 건 아니죠. 공짜로. 매장에 있는 거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다 자기가 직접 그래, 나 제품을 그건 몰랐어. 구매해서 사서 쓰는 거고 손님들한테 쓰는 거는 물론 직원가로 사기는 하는데 다 자기 개인 야, 물건을 쓰는 미정원 거죠. 그걸 또 장사하네. 그렇구나. 그 정도는 서비스를 줘야지. 그쵸. 파마 있잖아요, 파마. 네. 파마 보통 여자들 하면 얼마예요? 논산댁 얼마예요? 파마. 8만 원? 8만 원? 네. 10만 원? 그 정도. 네. 그 인건비 말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파마 약이라고 해야 되나? 약값. 그건 얼마나 들어요? 원가? 원가요? 네. 얼마요? 그냥 일반 뭔가요? 네. 일반 펌 원가? 그 샵에서 쓰는. 그 파마약도 선생님들이 직접 살 거 아니야.
아니요? 저희가 사진 안 저희가 냈죠. 그러니까 미장원에 돈을 파마약은 안 내는 거 사고 아니야? 그건 샵에 있는 거고. 네, 그쵸. 파마약은 그러면 그거는 사이즈가 되게 뭐 이렇게 대용량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단가는 무지 싸겠다죠. 그쵸, 싸.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겠다죠. 그렇죠. 싸겠죠. 네, 시중에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약을 쓰는 건 아니죠. 좋은 약을 쓰긴 써요. 좀 더 전문적인 네, 약을. 그쵸. 이름 있는 약도 쓰고, 그렇구나. 염색약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도 전체 그 시술비에 비하면 차지하는 포지션은 굉장히 작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쵸, 인건비지, 그게. 네. 서비스랑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건비랑 기술료지. 네. 그런 거. 그쵸. 음. 파마는 좀 더 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 나는. 사실 자주 해보고 싶은데, 그냥 내키면. 근데 보통 하면 5, 6만원씩 하잖아요, 남자도. 할인 그러니까 받으시 선뜻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인 거지. 우리 같은 서민한테는. 한 2만원, 3만원 정도 하면은. 너무 싸요. 너무 싸요? 요즘에는, 인건비도 안 빠져? 요즘에는 커트비도 다 그 정도 이상은 해요. 동네에 가면. 여기 왜 싸요? 네. 여기가 좀 많이 싼 거예요. 동네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측정이 돼서 가격이 많이 싸요. 다른 데는 요즘에 다 기본 어느 브랜드를 가도 커트비는 다 25,000원에 3만원은 다 받는데. 커트가요? 네. 나 그런 데서 안 잘라봤다, 아직까지. 거의 요즘에는 거의 다 그런 데 그래요? 많아요. 나 옛날에 성신여대 근처에서 3만원 주고 자른 게 2만 5천.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근데 대신에 정말 서비스가 틀리긴 틀려요. 제가 여러 군데서 이렇게 가격이 천차만별 나는 미용실에서 다 일을 해봤지만 그만큼 비싼 커트비를 받는 데는 그만큼 배우하는 서비스나 이런 게 자체적으로 많이 갖춰져 있어요. 직영점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테이크아웃도 막 고객이 갈 때 차를 준비해 준다든지 막 배웅도 막 밑에까지 내려가가지고 문 앞까지 내려가서 해주고 뭐 이런 거 뭐 맞이하게서 조금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우리 고데기님 10년 차 되셨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헤어 디자이너 이래야 된다. 그리고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 좋은 헤어 디자이너는 그냥 좋은 미용실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마음가짐으로 열정을 가지고 일을 배우면서 하면 누구나 다 디자이너 돼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기술직이지만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적인 것도 있고 물론 사람 인성이 조금 되면 인성이 갖춰져 있어야지 그만큼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주는 것 같고 서비스는 정말 막 머리 정말 거지같이 짚어먹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고객님들 잘 모르시잖아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인 저희들이 하는 말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와 주시는데 그게 조금 손님들한테 비춰지기에 인성이라든지 이런 게 자체가 갖춰져 있으면 손님들이 그만큼 더 신뢰를 하시고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인 것보다는 인성.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네. 인성이나 중요하다. 마인드 항상 밝은 모습으로 고객님들 대하는 거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하는 후배들한테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그러니까 준비하는 해야겠다고 마음먹는 어린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사실 있어요? 그냥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하자면 대학이나 이런 건 솔직히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저는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직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대학이 좀 중요시하게 여겨지는 부분일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일찍 사회생활을 했잖아요. 그만큼 어린 나이, 어떻게 보면 많은 나이는 아닌데 이만큼의 경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는 빨리 시작했고 그만큼 기술을 많이 이제 저는 스스로 배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경험이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버리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서 디자이너가 돼서 오히려 여유 있는 생활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경력을 스텝 때 시간 낭비하면서 조금 놀 거 다 놀면서 그렇게 해서 디자이너가 되지 말고 조금 더 열심히 매진을 해서 매진해서 디자이너 돼서 디자이너 되면 더 시간적인 여유도 많고 돈을 많이 벌면서도 즐길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사실 시간이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미용하면 조금 오랫동안 일하는 것도 있고 평일에만 쉬고 이러니까 근데 그런 거 조금 포기하고 하면 그만큼 많이 얻을 수 있는 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알겠습니다. 왁스님은 이제 막 준비한 거나 이쪽을 꿈꾸는 친구들한테
저는 고대기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게, 네. 대학은 일단 각자 비전이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될지 모르니까 뭐 이제 교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필드에서 일하는 거면은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그래도 배워서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녀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어디에서 일하든 자기가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래, 누구나 봐도, 되게 열심히 한다, 잘한다 이러면 되게, 그러니까 성실한 애한테는 더 이제 더 잘해주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쵸. 좀 더 이뻐 보이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성실하게 일하고 자기가 그냥 최선을 다하면은 그냥 좋을 것 같고, 아직, 그러니까 미용은 시작하는 나이가 어려서, 그냥 열심히 놀고 열심히 일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충분히 전달됐고요. 방금 하신 얘기 중에 열심히 하는 거, 이게 뭐 사실 어느 직업군이나 강조되는 부분인데, 저가 작지만 뭐 회사를 또 이끌어도 받고 남 밑에서 일해도 받고 해봤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저도 아직 미숙하지만 돌이켜보면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큰 착오에 빠져 있는 게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위에서 보면 그걸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다 열심히 하는데 환경이 안 받쳐주고 뭐가 안 받쳐주고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근데 냉정하게 쳐다보면 보여요. 자기 주변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10명이 있는데 내가 과연 쟤보다 열심히 하고 있나? 쟤보다 열심히 하고 있나? 그거 정확하게 바라보면 내 위치가 보이거든요. 내가 하는 정도가. 난 결국 그 순서에서 성공으로 이어지는 결과,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거, 그 순서도 크게 차이 없다고 생각해. 열심히 하는 1번부터 7번까지 쭉 세워놓으면 결국 나중에 성공하는 순서도 그 순서에서 크게 차이는 안 난다. 한 명씩 후루꾸가 터질 수는 있지만, 진지한 얘기인데 좀 용어가 표현이 대부분은 거기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또 자기 만족 또 있어야겠죠. 물론이죠. 네. 자기 스스로의 자아에 대한 그런 저기도 있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좋습니다. 네. 녹음하신 소감 한 마디씩 부탁드릴까요? 왁스님부터. 일단 말을 잘 못해서 좀 아쉽고요. 말수가 많진 않으시네요, 원래. 네. 그쵸? 말을 잘 못하시는 게 아니라 말수가 적으시네. 네. 이제 적응되신 것 같은데. 네, 좀 적응되니까 끝나네요. 원래 그러니까 적응될만 하면 끝나요. 근데 이제 평생 이제 남을 일이잖아요. 기억에 남을 그쵸. 일이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주 의미 있는 일이 될 겁니다. 네. 고데기님은요? 정감 가네요. 미용실에서 고데기 선생님으로 할까 봐. 저도 이게 조금 처음에는 무슨 방송 막 이래가지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전혀 막 이렇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편안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얘기도 편하게 했던 것 같고 다시 한번 저를 되돌아보면서 제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느끼는 게 많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보람됐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잡수다는 직업을 들춰보는 이 방송인데 두 분은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한 직업군이 있습니까? 잡수다에서 이런 직업군 한번 까봤으면 좋겠다. 저는 병원 쪽에 병원? 의사? 간호사? 간호사?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병원 쪽? 그런 게 궁금했어요. 병원 쪽? 네. 하기야 우리가 병원 되게 쪽 힘들 것 같아가지고. 다른 적이 없었어. 네. 간호사 한 적 없었나요? 네, 치료사분은 한 분 계셨는데 간호사분은 없었고 나는 사실은 의사분을 좀 모셔놓고 좀 까보고 싶어요. 네, 여러 가지로. 왁스님은 궁금한 직업군 있어요? 가수 지망생. 가수 지망생, 연예인 지망생이나 가수 지망생들. 네, 연예인이나. 되게 뒤에서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준비하는 것도 많고. 연습생들이나. 괜찮은 것 같네.
완전한 직업을 한다기보다는 준비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네. 한번 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원체 꿈을 그리는 젊은 동경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 실상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라든가 현실 한번 들어보면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기회 되면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고요. 네. YD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뭐 오랜만에 와서 일단은 먼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인들이 나오는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그러니까요. 다른 어떤 방송보다도 너무 해피했습니다. 일단. 자, 우리 방송 작가, 우리 잡수다 작가 노선생님도 한마디. 네, 없는 걸로 하겠고요. 왜 이래 쌓여 있어.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잡수다가 서버 이전을 했는데요. 원래 잡수다 1 원래 있던 에피소드가 플레이가 재생이 안 돼요. 뭐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복잡한 사항을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제 이게 어렵고 어쨌든 간에 서버 이전했고 잡수다 2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주변에 혹시 뭐 잡수다를 같이 듣는 분들이 헤매고 계시면 좀 알려주시고요. 네, 뭐, 가만 생각해보니까 특별히 할 얘기가 별로 없네요. 잡수다 34번째 이야기, 시즌2 두 번째 이야기, 헤어 디자이너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적응이 좀 돼가는 것 같네요. 이제 내가 볼 때 말이 풀리셨어.